이번 시간에는 2022 9월에 출제된 법지문 하나 봅시다. 저작권법과 저작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시문 가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 먼저 볼게요. 이거 먼저 보고 나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저작물의 정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은 창작물이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연히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물이란 창작물인데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뭐야? 개성을 담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문단을 보니 뭐에 대해서 말할 것 같나요? 바로 저작권, 저작의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저작권에 대해서 말할 텐데 이 문단 한번 봅시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은 누군가 창작해 놓은 것을 변형한 것, 이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그 예로 편곡, 번역, 변형, 각색 등이 있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렇죠. 기초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처음부터 창작물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이 되는 조건 첫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다. 또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2차적 저작물의 기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사건, 구성,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원저작물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변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수정한 정도로, 그러니까 글자, 표기만 수정한 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 소설을 원저작물로 하여 이를 각색한 후에 각색했다는 것은 다시 시나리오를 짰다는 거죠. 영화로 제작했다면 이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번역, 여기서는 뭐야? 표기법만 바꾼 것은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고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저작물이란 창작물이다. 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작권법이다. 그러면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는 것은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원저작물과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되고 자, 원저작물에 수정이나 증감을 가하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문단. 만약
원 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1문단에서도 말했죠. 1차적 그러니까 원작과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원 저작물과는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죠. 완전히 달라질 때는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 독립 저작물은 완전히 창조한 거고 2차적 저작물은 원래 있던 작품의 변형을 가한 것이죠. 그것을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다. 자, 그러면 시장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에 의해서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그 작품은 2차적 저작물로 본다는 거죠. 자,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독립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얘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가 있다.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다. 만약에 시장적 경쟁 관계가 없다면 독립 저작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글은 저작물과 저작권 법상에서 정하는 2차적 저작물의 기준과 독립적 저작물의 분류 방법, 구분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저작권이란 내용이 이어지네요. 저작 권리죠.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여기도 정의 사용됐네요.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다. 자, 저작권을 두 개로 분류했네요. 분류 두가 하나는 저작 인격권, 하나는 저작 재산권. 자,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 재산권이 아니고 인격권은 인격적 권리다. 그럼 인격적 권리는 뭐냐?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양도할 수 없어. 누구에게? 이렇게 너에게 준다라고 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이게 저작 인격권의 특징이네요.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인데 저작자만 가질 수 있고 양도할 수 없어.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인격권도 소멸해.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등은 명예훼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저작자가 사망한 후인데 어떤 사람이 이 저작자의 인격을 명예를 훼손했어. 그러면 유족이 이를 법적으로 명예회복죄로 고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명예훼손죄로. 그래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누가? 유족들이. 이와 달리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또 정의,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고 저작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이때 저작권, 저작 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서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자, 저작 재산권은 양도 가능한데 전체 또는 부분 다 양도 가능하다. 자,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 저작물과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사안이 많대요.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그리고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당연하겠죠. 원저작자라면 2차적 저작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작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뭐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또 저작권법 5조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네요. 그죠?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받는다고 아까 가문단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고 답하네요. 그래서 문답법이 쓰였네요. 받을 수 있대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전 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도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이 작성한 것만요. 그리고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도 허락을 받았든 원저작자에게 받지 않았든 저작권은 보호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요. 왜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제작물은요.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저작자가 있고 2차적 저작자가 있다. 그럴 경우 2차적 저작자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고 이 2차적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그러나 원저작자는 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금지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여러 분쟁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허락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허락 안 받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보호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저작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려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원저작물이 있고 2차적 저작물이 있는데 이 2차적 저작물을 가지고 또 다시 2차적 저작물을 만들려고 해. 그럼 이 사람은 두 사람한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한다고 하면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네요.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어. 따라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두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